자, 이제 3학년 1학기서부터 처음 배우게 될 내용이 이제 제곱근이라는 의미인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우선은 처음 개념, 뜻을 자기 걸로 만드는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정말로. 어쨌든 선생님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집중해서 좀 의미를 좀 기억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제곱근 하면 말 그대로 제곱했어요. 제곱. 우선 제곱이 뭔지 알아야겠죠. 제곱이란 건 같은 수를 두 번 곱한 겁니다. 두 번 곱한 거. 그렇죠? 근데 이제 근이란 말은 이제 방정식에서 말하는 근이에요.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자, 요 말 뜻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어떤 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수를 제곱했더니 4가 되는 수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 x를 우리가 4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자,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4가 됐대. 그럴 때 요 x를 뭐라고 한다? 4의 제곱근이라고 표현해요. 말 그대로 제곱이란 말 표현 이해가고, 이것도 방정식이에요,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인데 어쨌든 방정식의 한 형태고, 요 제곱해서 4가 되는 이 x를 구한 거예요. 그 근이 바로 다른 말로 4의 제곱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여러분들이 스치면서 뭐가 떠올랐어요? 그렇죠. 2가 떠올랐을 거예요. 2. 자, 2를 두 번 곱하면 4가 되니까 야, 2의 제곱은 4네 라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으면 맞아요. 근데 가만히 더 생각을 해보면 또 있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쵸? 어떤 수? 그래요. 마이너스 2도 두 번 곱하면, 자, 음수는 두 번 곱하면 양수가 되죠. 그래서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도 4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건, 와, 제곱해서 4가 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2가 있어요 말고도, 아, 마이너스 2도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2도 있고 뭐도 있다? 마이너스 2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의 제곱근을 구한 거예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어서 쓰면 오른쪽 위로 어떤 수를 어떤 수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그쵸?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뭐가 있었다? 그런 x는 플러스 2도 있었고 마이너스 2도 있었다. 자, 이렇게 쓰는 게 좀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기호가 뭐냐면 동시에 쓰는 거예요. 플러스 2와 마이너스 1을. 그래서 플러스 2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써서 겹부호라고 해서 부호를 이렇게 겹쳐서 써서 두 수를 한 번에 표현한 거예요. 뿔마 2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데 특별한 건 아니에요.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을 한꺼번에 쓴 표현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죠. 때로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렇게 같은 표현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플러스를 먼저 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렇게 읽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우리 이제 교재에서 한번 정리해 가면서 설명을 다시 해줄게요. 자, 첫 페이지 나오는 이제 제곱근의 뜻과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곱근의 뜻. 그래서 자, 문자로 되어 있는데 좀 접근해 봅시다. 자, A의 제곱근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말할 수 있냐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예요 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좀 늦네 오늘따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4의 제곱근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그처럼 A의 제곱근 그러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 A는 모든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수를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문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쵸? 이 x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우리가 이 방정식에서 구한 이 x를 제곱근이라고 한다. 뭐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라는 내용을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서 이제 예제를 통해서 여러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시켜줄 테니까 좀만 참아요. 자, 그러면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뭐가 있을까요? 그죠? 두 번 곱해서 0이 되는 수. 그죠? 근데 물론 이 두 번 곱했다는 얘기는 같은 수예요. 망각하면 안 되고. 같은 수를 두 번 곱해서 0이 되는 수. 그러면 2를 뭐 두 번 곱하면 안 되는 거 당연히 알겠죠. 결국은 0을 두 번 곱해서 0이 되는 거겠고. 그죠? 그러면 제곱근은 어때요? 그쵸? 0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0의 제곱근은 유일하게 제곱근이 몇 개다? 한 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거짓을 물을 때 많이 나와요. 자,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와 음수가 두 개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그 절대값은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예를 들어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 0의 제곱근은 0 하나밖에 없다. 당연한 얘기예요. 어쨌든 제곱근은 항상 두 개가 아니다라는 거에 얘가 반대가 되는 예제가 되는 거예요. 반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수나 음수를 제곱하면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맞나요?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음수를 두 번 곱하게 되면 그쵸? 근데 제곱이랑 같은 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 번 곱하게 되면 플러스 양수가 되니까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볼까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되는 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말도 안 되죠. 다시 구로 해볼까요? 자, 제곱해서 마이너스 9가 된다? 그래? 3인가? 마이너스 3인가? 근데 마이너스 3인가? 근데 마이너스 3을 제곱했다는 얘기는 두 번 곱했다는 얘기거든. 같은 수를. 근데 이게 마이너스 9가 될 리가 없죠. 이건 플러스 9가 되니까. 그 얘기예요. 자, 음수는 제곱하면 양수가 되는데, 자,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가 있냐, 이렇게 근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말이 안 되니까 없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근, 제곱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음수의 제곱근은 뭐하다?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제곱근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정리하고 이제 시작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제곱해서 4가 되는 수가 4의 제곱근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4의 제곱근에는 플러스 2도 있었고 마이너스 2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곱해서 9가 되는 수가 있죠. 뭐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이네. 그래서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있네요. 자, 이렇게 순조롭게 나가는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제곱해서 3이 되는 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깜빡깜빡이고, 그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쵸?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뭐야 도대체 3 두 번 곱해서 3이 되는 수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쵸? 물론 이제 실제로 존재하고 요 값은 우리가 뭐 그쵸?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곱해 나가면서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값이 정말 뭐 1.5는 아닌 것 같고 1.4 얼마쯤 되는데 뭐 그쵸? 계속 이렇게 숫자를 찾아가면 이 수를 제곱하면 얼마가 나오고 뭐 이 수를 제곱하면 얼마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자 3이 되는 수를 찾아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 수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쵸? 대략적으로는 1. 얼마쯤 되는 수예요. 왜냐면 제곱해서 1이 되는 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1은 곱하나마는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는 요 1과 4 사이에 있는 수겠네요. 그쵸?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수니까. 근데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2니까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는 2보다 작은 수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해보면 1.4 얼마 이렇게 가는 수예요. 자,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제곱해서 3이 되는 수가 있는데 존재하는데 그 수를 간단하게 쓸 수가 없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뭐죠? 원주율이라고 알고 있는 파이라는 값처럼 그죠? 3.14 이러고 이렇게 나가면서 어때요? 무한하면서 규칙이 없는 수예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이란 수도 이렇게 기호로 나타냈거든요. 이렇게 파이라고 하자, 그런 수를. 그러면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를 그러면 뭐 알파라고 할까, 베타라고 할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수는 무수히 많아요.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는 뭐냐, 제곱해서 11이 되는 수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수들마다 어떤 기호를 만든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호를 외울 수도 없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를 이렇게 표현해 그랬습니다. 똑똑한 수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야, 제곱해서 3이 되는 수고, 그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죠. 3이라는 수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런 기호를 갖다가 썼어요. 루트라는 기호인데, 자, 어쨌든 이게 근이란 뜻이래요. 뭐 영어에서 루트라는 글자에서 따고 왔다, 그래서 이제 이 알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루트라는 기호를 통해서, 자, 이 수가 루트 3 그러면 제곱해서 3이 되는 수예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앞으로 됐죠? 그래서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는 뭐가 있냐 그러면 x는 루트 3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0 말고,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요 0 말고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들은 다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씩 존재하는 거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분명히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수가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했고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부분을 좀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그 교재에서 이제 나온 대로, 자, 양수 A라는 수가 있는데, 그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것은 우리가 그러면 뭐라고 분류를 하냐면, 제곱근 중에서 부호가 양이에요. 그래서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음수인 것은 음의 제곱근이요 라고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러면 제곱근을 표현할 때는 뭘 사용한다고요? 기호 루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루트라고 읽고 우리나라 말로는 제곱근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루트 3이라고 읽어도 되고 또는 제곱근 3이라고 읽어도 되겠습니다. 자, 같은 말이에요.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야, 제곱해서 5가 되는 수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수학에서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다고요? 그 수는 분명히 4나 9처럼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제곱수처럼 딱 찾아낼 수 있는 수는 아니고, 이렇게 기호를 써서 표현해야 되는 수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존재하는 건 당연히 알겠고, 루트 5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제곱해서 7이 되는 수가 뭐냐? 그러면 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에요 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할 수 있겠죠? 자, 제곱해서 10이 되는 수는 뭐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제곱근을 이용해서 우리가 제곱근을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루트를 이용해서. 자, 이럴 때 요 플러스 루트 10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10 이 두 수를 부를 때, 자, 이 양수인 제곱근을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이 음수인 수를 음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죠?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제곱하면 10이 된다는 수니까, 그쵸? 자, 10의 제곱근 중에 하나겠네요. 그래서 루트 10은 10의 제곱근입니다. 제곱해서 10이 되는 수, 10의 제곱근. 그 수는 양의 제곱근인 플러스 루트 10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10인 음의 제곱근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처음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을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해되는 부분까지 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볼게요. 자, 16의 제곱근, 그러면 앞으로 이 16의 제곱근이라고 봤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16의 제곱근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이렇게 반드시 자, 식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16의 제곱은 어떻게 한다?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자, 그런 수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이거는 4가 있고 마이너스 4도 있겠네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게 답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4고 하나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이렇게 찾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자, 5의 제곱은 어떻게 해석한다? 내 머릿속에서는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식으로는 어떤 수를 제곱하면 5가 되는 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 수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 제곱수 같은 경우 우리가 새로운 기호를 썼죠. 그래서 플러스 인 루트 5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5가 있겠네요. 자, 플러스인 걸 뭐라고 한다? 5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정리해 주는 게 지금씩 5의 양의 제곱근. 자, 얘는 뭐라고 한다? 5의, 그렇지, 음의 제곱근. 자, 정확한 표현을 알아야 뒤에 참거짓이나 그렇죠, 틀린 거 찾는 이런 문제들에서 내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문제들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선 제곱근 구하기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제곱해서 다음에 수가 되는 수를 모두 구하시오 그랬어요. 제곱해서 다음에 수가 되는 수. 그냥 막 풀지 말고 어떤 의미다? 제곱해서 다음에 수가 된다. 무슨 얘기예요? 1번은 제곱해서 다음의 수 25가 주어졌으니까 25가 되는 수를 구해주세요. 그 얘기죠. 따라왔죠?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 그 수는 뭐가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있다. 이렇게. 됐나요? 자, 2번 어떻게 해석한다? 다음 수니까 제곱해서 9분의 4가 되는 수. 그쵸? 9나 4는 다 제곱이에요. 뭐의 제곱? 3의 제곱과 2의 제곱. 그래서 이런 수는 뭐가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다. 이런 제곱수들은 이제 의식적으로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9의 제곱 81 말고 그 위에 11의 제곱 이런 수들, 12의 제곱 우리 외우라고 했던 수들 있죠. 그런 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렇고 그 다음 자, 이제 소수 부분이 나오면 좀 헷갈려 하는데, 자, 0.36은 분수로 얼마죠? 그렇죠. 그래서 100분의 36. 자, 그럼 이게 100은 10의 제곱이라는 게 보이죠? 자, 36은 6의 제곱이 보이지? 그래서 이렇게 제곱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제곱해서 100분의 36이 되는 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36. 자, 그런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존재한다. 근데 지금 뭐의 제곱이에요? 10분의 6의 제곱이니까 0.6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제곱해서 0.36이 되는 우리 제곱근을 구하면 x는 플러스 0.6과 마이너스 0.6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부분 조심해야 돼요. 자, 우선 요 수가 정리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계산을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곱 모양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 반드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먼저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7을 두 번 곱한 거죠. 얼마예요? 그쵸? 자, 부호는 플러스고 49겠네요. 그쵸? 그럼 이 문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제곱해서 49가 되는 수가 뭐냐? 그 얘기예요. 그럼 제곱해서 49가 되는 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그 수는 뭐가 있다? 뿔마 7이 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들 하나하나 지금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연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자, 제곱근을 자,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호로 나타내야만 하는 수들이죠.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는 뭐냐? 그러면 3이요. 이렇게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찾아낼 수 있지만 이런 수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수학적 기호를 써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두 개만 해주면 나머지는 본인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8.
뭐라고 해야 돼요? 다음 수의 제곱근. 그럼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1번은 8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8의 제곱근. 그럼 어떻게 생각한다? 머릿속에서는 어떤 수가 있는데 제곱하면 8이 되는 수야 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는 어떻게 쓴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루트 하고 그 수를 그대로 갖다 넣으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단지 이런 표현이 어색하고 좀 어렵게 느껴질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중에서 2분의 1의 음의 제곱근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음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 자, 헷갈릴 수 있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 뭐예요? 2분의 1의 제곱근이 뭐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제곱해서 2분의 1이 되는 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는 두 개가 있는 거 알죠? 그 중에 음수인 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곱해서 2분의 1이 되는 수는 두려워하지 말고 동일합니다. x는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루트하고 그 수를 그대로 갖다가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이게 제곱근으로 표현한 방법이에요. 자, 올바르게 한 거고. 자, 이렇게 제곱근은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죠. 이 중에 음의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어떤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이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소수로 나와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소수로 나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0.8이 되는 수. 그런데 이건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자, 0.8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이랑 그쵸?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제곱근 0.8은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큰 의미로 보면 틀려요. 0.8의 제곱근은 지금 여태까지 배운 내용이에요. 제곱해서 0.8이 되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제곱근 0.8은 그냥 읽은 거예요. 어떤 거를? 루트 0.8을 우리가 한국말로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 제곱근 0.8이라고 읽어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헷갈려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얘랑 얘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의외로 잘 물어봐요. 자, 0.8의 제곱근이랑 제곱근 0.8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말이다. 바꾸어서 말한 거지만 의미는 틀리다. 그래서 0.8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0.8이 되는 수다 보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8이 되는 거고 제곱근 0.8은 그냥 읽어낸 거예요. 루트 0.8을. 그쵸? 그러니까 제곱근 0.8은 0.8의 제곱근의 한 일부분이 되겠네요. 어쨌든 요거 헷갈리는 부분을 자꾸 물어보니까 요거는 잘 구분 지으며 연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 볼까요? 세 번째 주제는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기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제 이거는 제곱근의 성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좀 설명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볼까요? 자,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우리 뭐라고 했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죠?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를 뭐라고 했죠?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요. 근데 잘 봐요. 자,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도 이렇게 우리 제곱근으로 표현해서 나타내면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라고 표현하면 돼요.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값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 2요 마이너스 2요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두 개가 존재하는데 자, 그 중에 플러스 루트 4랑 마이너스 루트 4가 있는데 그 값이 결국은 플러스인 2랑 마이너스인 2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야, 루트 4는 2야. 그쵸? 마이너스일 때도 같은 거니까. 루트 4라는 거는 2랑 같은 표현이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루트 4는 2를 제곱한 수니까. 그쵸?
제곱근은 이렇게 제곱이 되어 있으면 루트를 굳이 씌우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됐어요? 좀 연습하면서 한번 볼까요? 자, 루트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2를 제곱한 수고, 그리고 이게 제곱한 수는 굳이 루트를 씌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제곱을 떼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2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루트 16은 마이너스는 원래 마이너스고 루트 16은 4의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자, 마이너스 어차피 살아 있을 거고, 자, 루트 4의 제곱에서 자, 루트 안에 이렇게 제곱이 돼 있으면 야, 여기 루트 바깥으로 이 4가 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자, 어쨌든 성질에서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뿔마, 그 다음에 36은 6의 제곱이죠. 아직은 써줄게요. 그래서 뿔마하고 6이 제곱을 띄고 밖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25분의 9예요. 그러면 25는 5의 제곱, 9는 3의 제곱. 자, 지수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지수의 분배해서 우리 각각 분모분자 제곱한 거는 한꺼번에 쓸 수 있었죠. 어쨌든 이 5분의 3이라는 수도 제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루트 바깥으로 제곱을 띄고 나갈 수 있겠네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해해 나가면 돼요. 자, 소수는 의외로 힘들어 하는데 소수는 분수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0.01은 100분의 1이죠. 100은 제곱수라는 거 맞아요? 그쵸? 1도 1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100분의 1은 10분의 1을 제곱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럼 결론적으로 얼마다? 제곱 띄고 나오면 10분의 1이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 10분의 1이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루트 0.64 역시 100분의 64 루트, 그쵸? 64는 8의 제곱,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10분의 8 전체의 제곱. 그래서 10분의 8 이렇게 나오면 되고, 여기서는 뭐 소수로 묻는 거니까 소수로 깔끔하게 대답해주면 0.8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됐죠? 이런 수들을 지금 설명 굉장히 자세하게 해준 거예요. 자기가 하나하나 안 푼 문제들을 천천히 의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봐요.